수강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온라인 수강생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오늘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Part 1 진도로 나가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토익 리스닝에 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공부가 혹시라도 처음이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교재, 해커스 교재 맨 앞에 토익이라는 시험에 대한 소개 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고 그다음에 각 파트마다 어떤 문제 유형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소개 부분은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오늘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점수에 빠르게 진입하려면 어떤 파트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파트를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급반을 수강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보유 점수 폭이 굉장히 좀 넓어요. 그래서 200점대부터 뭐 400점대 초반까지 보유 점수의 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수강생들이요. 대부분 LC의 목표 점수가 고득점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LC 점수가 RC보다 좀 잘 나오는 편이어서 목표 점수를 찍기 위해서는 LC에 내가 좀 집중 투자를 해서 LC에서 점수를 많이 올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고득점이란 주로 이제 400점대 중후반부의 점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고득점 400점 중반의 점수에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제가 파트별로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요. 일단 파트 1에서는 문항수가 가장 적은 파트가 Part 1이죠. 6문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파트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Part 1은 대부분 다 잘하는 파트고 다 쉽다고 생각하는 파트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단 한 문제도 실수해서는 안 되는 파트가 Part 1이에요.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의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전체 점수에 생각보다 되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파트 1은 무조건 남아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Part 2에 집중을 하는데요. 여러분 Part 2는 난이도 폭이 굉장히 큰 파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달하고 어렵게 나오는 달하고의 폭이 굉장히 큰 편인데 최근에 Part 2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변별력이 높은 파트로 대두되고 있는 파트가 바로 Part 2예요. 처음에 토익을 시작하실 때에는 Part 2가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난이도 높은 Part 2 문제를 풀어보시면 와, Part 2가 진짜 어렵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Part 2는 난이도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돼요. 쉬운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풀어보셨다면 이제 고난도 응답들 있죠. 많이 오답률이 높게 나오는 변별력을 높이는 데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앞으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트 1, 2는 근본적인 청취력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파트들이에요. 청취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되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설명하고 있죠? 근데 제 말을 들으면서 제 말 안에 담겨있는 어휘나 문장 구조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서 듣고 계세요? 아니죠? 바로 들리는 대로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있죠? 이게 청취력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청취력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파트가 바로 Part 1과 Part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Part 1, 2의 리뷰 방향은 근본적인 청취력 향상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냥 문제만 풀고 틀린 문제 다시 반복해서 듣고 이래서 틀렸구나 에서 끝나는 리뷰 방법이 아니라 자, 파트 1, 2의 리뷰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Part 1에서 6문제가 나오고 선택지가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파트 1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6문제가 나오고 보기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파트 1에서 몇 문장을 귀로 접하는 거죠? 몇 문장? 24문장을 귀로 접하는 거죠. 파트 2도 계산해 볼까요? 파트 2는 25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질문과 보기 3개가 연달아 나오니까 역시 4문장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파트 2에서는 몇 문장을 귀로 접하는 거죠? 100문장을 귀로 접하는 거예요. 되게 많은 양이죠. 그죠? 리뷰할 때는 이 모든 문장, 즉 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장들을 다 리뷰해야 돼요. 귀와 입으로. 스크립트를 펼쳐놓은 노트에 가급적 스크립트는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너무 스크립트에 의존해서 보고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죠? 그냥 듣고 영어로 따라 말하고 듣고 우리말로 해석하고 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장들을 다 그렇게 리뷰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안 들려서 혹은 해석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장들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쓰기를 꼭 진행하셔야 돼요. 받아쓰기 되게 중요해요. 받아쓰기 너무 진부한 얘기죠. 모든 리스닝 선생님들은 다 받아쓰기를 강조할 거예요. 받아쓰기를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청취력에 있어서만큼은 되게 스스로에게 관대한 평가를 내려요. 얼추 이해가 되는 듯해. 그러면 정확히 들었다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받아쓰기를 진행해보면 빈틈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해야 돼요. 나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실력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받아쓰기를 대부분 잘 안 하게 되죠. 그리고 꾸준히 안 하게 되고. 왜냐면 두려운 거예요. 그 취약점을 발견하는 게 두려운 거죠. 왜냐면 나는 듣기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받아쓰기를 하면 빈틈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발견하는 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빈틈이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의 실력이 상승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아시겠죠? 받아쓰기를 해야 하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선별하시면 돼요. 중급반 아래에 인문과 기본 레벨이 있죠. 제가 비유를 좀 들자면 인문과 기본반은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고 같이 걷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중급반부터는 어떤 단계일까요? 쌤이 손을 딱 놓는 단계예요. 그리고 절 따라오세요 하는 단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안 들리는 문장은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도해서 받아쓰기를 진행을 하시되 체계적인 받아쓰기 방법을 제가 제안 드릴게요. 일반 규격 사이즈의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노트를 반으로 접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생길 거예요. 지금 안내해드리는 부분도 적으실 필요 없어요. 구교재에 다 적혀 있어요. 자, 반을 접으면 중앙에 선이 생기겠죠. 그러면 왼쪽에다가 내가 안 들렸던 문장을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쓰기 하실 때는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들어도 돼요. 중간에 끊어놓고 받아쓰기 하셔도 돼요. 스스로에게 최소 3번의 기회는 주세요. 받아쓰기를 합니다. 자, 받아쓰기 해놓고 스크립트를 확인해서 내가 채우지 못했던 부분 혹은 잘못 채웠던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놔요. 채워 넣으세요. 알겠죠? 이때 스펠링이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크게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펠링 틀려도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형광펜을 2가지 색을 정하세요. 그래서 색깔마다 내가 듣지 못한 원인을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이 부분 안 들렸는데 이유를 생각해보니 나 이거 모르는 어휘야. 어휘력의 문제였으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표시.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 이 단어 아는데 왜 안 들렸지? 대부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요. 발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럼 발음의 문제였어 하면 또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관련해서 어휘 관련 필기해 놓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내가 받아쓰기 한 문장에 우리말 스크립트를 옮겨 놓으시면 돼요.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한 2칸 띄고 똑같이 받아쓰기를 진행합니다. 제가 제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와 주신 한 수강생의 받아쓰기 공책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받아쓰기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 일단 체계적으로 꾸준히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보름 전에 받아쓰기 했던 문장도 다시 봤을 때 아 맞아 나 이때 이 단어 몰랐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 아 이 부분이 이렇게 발음이 돼서 그때 안 들렸지? 리마인드 하게 돼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받아쓰기 노트 꺼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쓰기 했던 문장을 계속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말 스크립트만 딱 봐도 바로바로 영작을 할 수 있게끔 아시겠죠? 암기한다라는 생각으로 입으로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펄 1하고 2에 나오는 문장들은 패턴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안 들렸던 문장들을 이렇게 암기해 놓는 식으로 리뷰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비슷한 패턴을 들었을 때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는 것처럼. 아시겠죠? 네, 그래서 펄 1, 2는 이와 같이 받아쓰기를 앞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트 3로 가볼게요.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파트는 바로 파트 3인데요. 파트 3는 아무래도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득점률이 높아야 돼요. 전체 점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비중이 크니까. 파트 3하고 4의 경우 이제 진도가 나가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리뷰 방법을 알려드릴 거지만 짧게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 토익 시험은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문제지를 배부받는 시험이에요. 요새는 많이들 이제 컴퓨터 앞에서 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토익은 아직까지는 종이를 배부받는 시험이에요. 너무 다행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스크립트를 귀로 듣기 전에 문제지에 적혀있는 문제 보기를 다 미리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트 3하고 4의 경우 토익 시험의 특성상 스키밍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랑 보기를 미리 읽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파트 3, 4의 그 문제 유형에는 일정한 패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별 접근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그리고 그런 스키밍이라는 전략을 잘 활용해서 훈련을 해 나가시면 금방 득점률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파트 3하고 4는 그때 우리가 3주차, 개강주를 기점으로 3주차부터 파트 3 진도가 시작이 되죠. 진도가 시작이 되면 그때 제가 더 자세하게 리뷰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리스닝 소개는 거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그 배부해 드린 핸드아웃에 빈칸을 뽕뽕 뚫어놨죠. 그리고 데이트, 날짜를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돼요. 오늘은 7월 6일입니다. 6일부터 31일까지 그냥 딱 4주 완성이에요. 이번 달에. 그쵸? 그래서 주말 제외하고 날짜를 여러분 달력 보시고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네. 집에 가셔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우리가 진도를 이제 순서대로 나갈 예정이에요. 파트 1부터 2, 3, 4 앞서 이야기했듯이 파트 2, 3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 2와 3에서 좀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토익 시험은 3번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계획 잘 세우셔서 신청해 놓으시는 게 한 달 동안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OT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두 가지를 당부드릴게요. 첫 번째, 음원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세요.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제가 수업 때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음원을 들려드릴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핸드폰으로 음원 들어도 괜찮아요. 중간에 끊을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리뷰할 때는 반복해서 듣고 그 다음에 긴 문장은 끊어 듣기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 아무래도 컴퓨터용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리뷰할 때는 반드시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리뷰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제가 반별 게시판에 다 올려놨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영사전 어플을 검색하셔서
후기 괜찮은 무료 어플 많이 있을 거예요. 한 두세 개 정도 다운로드 받아서 핸드폰 화면에 띄워놓으세요. 그래서 단어를 검색하실 일이 있으면 영한사전만 보지 마시고요. 영영사전도 같이 검색하는 습관을 앞으로 기르세요. paraphrase라고 들어보셨죠? paraphrase가 뭐야?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다라는 의미의 paraphrase. paraphrasing 연습이 절로 돼요. 자연스럽게 돼요. 왜냐면 한 단어도 여러 사전들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제가 권장드리는 이유는 사전마다 정의가 다 똑같지 않아요. 다 틀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두 개 정도는 다운로드 받아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토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꾸준히 공부해 가실 거잖아요. 그때 영영사전을 꼭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OT는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네. 그러면 우리 수업 시작해 볼 건데 부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부교재로 바로 가시면 돼요. 부교재 13페이지로 가시고 부교재가 없으신 분들만 배부된 핸드아웃의 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중에 꼭 부교재를 구매해 가셔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따로 핸드아웃 배부해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는 부교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파이팅 외치고 시작할까요? 괜찮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한 지 꽤 됐잖아요. 이게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는 것의 단점이 인터랙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고 있겠지만 저한테는 안 들려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눈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소통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고개를 끄덕여 주신다거나 아니면 대답을 크게 해주신다거나 눈빛으로 막 레이저를 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다 됐군 하고 넘어갈 수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어렵나? 좀 더 설명을 보충해야겠다 하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개를 아주 끄덕끄덕 많이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파이팅 외치고 시작하겠죠? 파이팅 외치고 갑니다. 그 반의 분위기가 그 파이팅에 딱 결정이 돼요. 이게 종강의까지 가요. 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세요. 알겠죠? 하나, 둘, 셋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외치자. 알겠죠? 갈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아요. 자, 즐겁게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LC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은 Part 1 진도로 나갈 건데 우리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파트 1을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파트 1을 위한 기초 문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LC인데 왜 문법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포인트는 오직 토익 Part 1의 문법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Part 1만을 위한 문법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트 1에서 선택지를 들을 때 가장 중점을 두고 들어야 하는 키워드는 바로 문장 속의 동사예요.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Part 1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동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동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질 수 있죠. 시제를 가질 수 있고 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제와 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거고요. 궁극적인 오늘의 학습 목표는 동작과 상태를 구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칠판 보세요. 여러분 LC는 뭘 막 적을 필요가 없어요. 듣고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써야 할 타이밍이 있으면 그때 제가 시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들으세요. 화면 보시면 자, 이 사진은 동작이 확인이 되죠? 그죠? 네, 샌드백을 때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해리포터처럼 움직이는 사진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동작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때요? 동작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상만 확인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상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작을 묘사하는지 상태를 묘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문장 속에 동사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물론
오늘 우리가 학습 목표를 이제 파트 1의 기초 문법이라고 타이틀을 정하기는 했지만 AC를 너무 문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사진을 보고 선택지 문장을 들으면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이게 동작인지 상태인지는.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기초 문법 파트 1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는 수업이니까 오늘만큼은 문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시제를 크게 세 등분하죠. 어떻게 나눠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눕니다. 그럼 사진을 묘사할 때는 그 세 가지 시제 중에 어떤 시제를 사용해야 할까요? 사진을 묘사할 때는 현재 시제만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Part 1에서는 현재 시제만 나와요. 과거랑 미래는 절대 안 나와요. Part 1에서. 아시겠죠? 자, 근데 그 현재라는 시제 안에서도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시제로 쪼개어 볼 수 있죠. 단순 현재, 현재 진행, 그리고 현재 완료. 라는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나눌 수 있죠. 파트 1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시제만 듣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단순 현재 시제는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 현재 진행 시제로 가보세요. 자, 우리 진행 시제부터 정리할 건데요. 진행형은 파트 1에서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한 40%는 진행형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형태는 be 동사 뒤에 ing이니까 is 또는 are 뒤에 동사 ing가 되겠죠. 대부분 진행 시제를 떠올리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동작을 묘사한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진행형은 상태도 묘사할 때 쓰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상태를 묘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은 화면 보고 집중하세요. 여러분, 진행 시제가 상태로 쓰이는 경우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사들을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어떻게 나누죠? 들어보셨어요? 타동사와 자동사 들어봤죠? 대부분의 동사들은 타동사예요. 근데 자동사가 진행형으로 쓰이게 되면 대부분 상태를 묘사합니다. 제가 비동사는 그냥 생략한 거예요. 예를 들면 sit이란 동사는 자동사예요. You are sitting. 여러분 앉아있죠? 앉아있는 상태. lean 이란 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기대다 혹은 숙이다 라는 뜻으로 기대고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A woman is leaning against the wall.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 중에 배가 떠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Some boats are floating.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사 중에서도 의미가 동적이지 않고 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face란 동사인데 face는 어디를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로 마주보다 할 때 왜 facing each other 하잖아요. 근데 서로 마주 본 상태, 서로 바라보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순간적인 동작을 묘사한다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도 attending a meeting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이것도 어떤 순간적인 움직임, 동작을 묘사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는 상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쓸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여백 어딘가에 적어보세요. 진행형이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경우. 다시 한번 너무 문법적으로 이걸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사진을 보고 문장을 들으면. 아시겠죠? 다 적으셨나요?
자, 이제 이미지와 함께 예문을 좀 확인해 볼게요. 칠판 보시고요. 보겠습니다. 자, people are boarding the plane. 해석하면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다. 그럼 탑승하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타고 있는 모습. 맞죠? 이건 어때요? The man is hanging a picture on the wall. 남자가 벽에 그림을 걸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고 있죠. 이건 어때요? A picture is hanging on the wall. 그림이 벽에 걸려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걸려 있는 상태예요. 맞죠,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 hanging 하면서 동작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상태야? 행이란 동사는 자타동사라고 해서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돼요. 지금처럼 목적어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 무엇을 걸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냥 걸려있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에서, 이 보기에서요. 주어 자리에 a picture이라는 사물이 위치해 있죠. 그 뒤에 BING 따라 나왔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펄 1에서요, 여러분. 사물 주어 뒤로 진행 시제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상태 표현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사물 뒤에 ing가 나오면 상태예요. 아시겠죠? 만약 사람이 주어로 등장을 한다면 그건 동사에 따라서 상태도 될 수 있고 동작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사물 뒤에 BING는 다 상태 표현이에요. 진행 시를 정리할 때 우리가 특별히 짚고 가야 할, 비교해야 할 동사가 있습니다. 누구이냐면 화면 보세요. putting on versus wearing 이에요. 여러분 put on 하고 wear 이런 두 동사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뜻이 똑같아요. 뭐로 떠요? 뭐로 떠요? 입다. 그죠? 혹은 뭘 신다, 뭘 착용하다 할 때 put on, wear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두 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이는 경우에 동작과 상태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putting on부터 볼게요. putting on은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putting on은 동작 표현인 반면 wearing은 상태 표현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제가 예문을 좀 바꿔봤어요. 원래 옷을 입는 사진을 제가 준비했었는데 요새 우리 마스크가 거의 일상화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사진을 한번 찾아서 바꿔봤어요. 자, 왼쪽 사진 보세요. 왼쪽 사진을 묘사할 때에는 putting on 하고 wearing 중에 어떤 동사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She's putting on a face mask. 왜 쓰다 찍혔으니까.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 보세요. 오른쪽 사진은 마스크가 이미 착용되어 있죠. 그러니까 착용한 상태를 묘사할 때는 어떤 동사를 써야 돼요? She's wearing a face mask. 이렇게 묘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출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함정을 만드느냐 하면 오른쪽 사진을 보여주면서 She's putting on a face mask. 이렇게 함정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상태를 동작으로 둔갑시켜서 혼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말 의미로만 암기하면 혼동할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쓰다, 입다, 착용하다라고 할 때 putting on이라는 동사의 동의어로 trying on이라는 동사도 있고요. 반대로 벗다 할 때는 우리 어떤 표현 써요? taking off 또는 removing 이라는 동사를 써요. 자, 제가 비동사는 다 생략한 거예요. ing 형태로 적은 이유는 진행형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동사 생략했어요. 자, 입다와 벗다를 뜻하는 이 네 가지 동사들은요. 진행형으로 쓰이는 경우 모두 동작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진행형으로 쓰이는 경우 모두 동작이다. 2번 반복하세요. 따라하세요. 시작. 진행형으로 쓰이는 경우 모두 동작 표현이다. 한 번 더. 진행형으로 쓰이는 경우 모두 동작 표현이다. 어딘가에 적어 놓으세요.
그럼 가끔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이 사진에서요, 마스크를 쓰는지 벗는지 알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네는 오답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가끔 계신데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마스크를 쓰다 찍혔을 수도 있고 벗다 찍혔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무음이에요. 동작이 확인이 되면 얘네들도 얼마든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푸칭 어느 시험에서 정답으로 몇 번이나 정답으로 등장했죠. 알겠죠? 다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이미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를 쓰고 있다라는 동작으로 혼동을 시키는 오답들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다 오답 동사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동작이 있으면 얘네도 가능은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현재 완료 시제 가볼게요. 완료라는 시제가 또 파트 1에서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펄 1에서는 진행형과 완료 시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완료는 이제 has 또는 have pp인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완료 시제를 공부하면서 막 되게 고생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 되게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시제야. 용법도 뭐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 파트 1에서의 현재 완료는 상태 표현 끝. 상태예요. 완료는 상태다. 두 번 따라하세요. 시작. 완료는 상태다. 한 번 더. 완료는 상태다. 문법적으로 막 접근할 필요 1도 없어요. 펄 1에서. 그냥 상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굳이 뉘앙스를 알려드린다면 진행되던 동작이 막 완료된 상태, 그러니까 막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이죠. 포인트는 그냥 상태 표현이다. 입니다. 해석은 주어가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완료와 진행을 비교해 볼게요. eat a meal 하면 식사를 하다라는 뜻이죠. They have eaten a meal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식사를 했다. 식사를 했다는 것은 식사를 다 마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진에서 뭐가 확인이 돼야 될까요? 식사를 마친 상태가 되려면. 그죠? 딱 봐도 다 먹은 상태, 빈 접시, 남긴 음식 막 이런 거 있어야죠. 그죠? 제가 되게 애정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준비해봤는데요. 예전에 이분들이 한우 식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벌칙에 걸렸고 세 분이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 다음날 SNS 인증샷이 올라온 거예요. 매니저가 영수증 인증샷을 올려놨어요.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금액 읽어드릴게요. 78만 2천 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술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냥 순수히 고기와 밥이라는 거죠. 네, 대단한 분들 같아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they are eating a meal로 가볼까요?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식사를 하고 있다. 즉 먹고 있는 중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에서 먹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 있어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완료라는 시제는 다 끝난 상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진행형은 계속되고 있는 진행 중인 동작이라든지 혹은 계속 유지되는 현상, 상태를 묘사할 때 쓰이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동태로 건너가 볼까요? 파트 1에서 수동태 또 많이 나오죠. 제가 화면에 사진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 자, 남자가 여행 가방을 연 상태를 묘사해 봅시다. 예문 읽어보세요. 시작. The man has opened the suitcase. 남자가 여행 가방을 열었다. 이렇게 속하겠죠? 자,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까요? 누가 열었어요? 남자가 열었어요. 즉, 주어가 동작의 주체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문장을 우리는 능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 있는 a suitcase, 여행 가방이 주어로 옮겨지면 우리말도 바뀌죠. 여행 가방은 열었다. 이상하죠? 뭐라고 해야 돼요? 열려졌다 라고 말을 바꿔야 자연스럽죠. 그래서 동사의 태가 전환이 됩니다. 주어가 a suitcase로 오면서 예문 읽어보실게요. 시작. A suitcase has been opened by the man. 자, 여행 가방이 열려졌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의 관계를 따져보니까 주어가 동작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되고 있죠. 이런 문장을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수동태는 기본 생김새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비동사 뒤에
PP의 형태로 생겼죠. 근데 시제가 이 태와 합쳐질 수가 있어요. 더하기가 돼요. 그래서 동사의 모습을 보면 앞에서는 보세요. 시제를 알 수 있고요. has been 그러니까 현재 완료죠. 그리고 맞물려서 뒤에 태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동사를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를 세 가지 시제 하나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수동태 BPP니까 is 또는 are, PP가 되겠죠? 여러분 수동태는 주로 주어 자리에 사물이 위치하는 편이에요. 사람이 올 수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파트 1은 사진을 묘사하는 파트죠. 그러다 보니 주로 수동태 앞에는 사물이 위치해서 사물의 상태를 묘사할 때 쓰이는 게 바로 수동태예요. 뭐뭐 되어 있다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제가 사진이랑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오토바이들이 쭉 일렬로 세워져 있습니다. 같이 예문 읽어보세요. 시작. Motorcycles are gathered in a row. 여러분, gath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모으다라는 뜻의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be gathered 하니까 모여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in a row 하면 이때 row는 줄 또는 열이라는 의미로 in a row는 일렬로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참고로 여러 줄로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셀 수 있으니까. in rows. 복수로 쓰면 여러 줄이 되겠죠? 여러분, 이게 수동태예요. 사진 속의 주인공이 누구죠? 뭘 묘사하고 있어요? motorcycles. 사물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사물의 상태를 묘사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수동태예요.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예문 읽어보세요. 시작. The boxes are stacked in the room. stack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쌓다는 뜻의 빈출 동사입니다. 역시 be stacked, 쌓여있다가 되면서 상자라는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죠. 이게 수동태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별표 3개 그려주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것 때문에 앞에 있는 거 다 설명한 거예요. 자, 현재 진행 수동태 제가 직접 더하기 보여드릴게요. 칠판 보세요. 여러분 진행형은 비동사 뒤에 ing를 붙이죠? 자, 이제 더하기 하실 때는 태를 더할 때는 한 칸 띄고 더하기 하시는 거예요. 한 칸 띄고 수동태는 BPP죠? 그럼 이제 더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뭔가 말도 안 되는데 더하기가 돼요. 자, 비동사 내려오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어떤 형태가 돼요? 빙의 형태가 되겠죠? PP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게 비빙 PP예요. 진행 수동태. 네, 현재 진행 수동태니까 is 또는 are being PP가 되는 거죠. 네, 편의상 그냥 앞으로 저는 비빙 PP라고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비빙 PP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 수동태 BPP는 상태 표현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비빙 PP는 상태 표현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수동태임에도 무엇을 묘사한다고 되어 있죠? 뭘 묘사한다고요? 동작을 묘사해요. 그래서 얘가 중요해요. 주어 자리에는 얘 역시 주로 사물이 위치하는 편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올 수 없다 아니에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part 1에서는 사물이 등장해요. 수동태 앞에. 근데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사물이 뭐뭐 되어지고 있다 혹은 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니까 사물에 가해지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 바로 현재 진행 수동태예요.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한 남자가 열매를 따고 있어요. 예문 읽어보세요. 시작. A man is picking fruit from a tree. 자, 남자가 열매를 따고 있는 주체죠. 이건 능동태예요. 그럼 fruit을 주어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태를 전환시켜보세요. 어떻게 바뀔까요? 시작. Fruit is being picked from a tree. 이게 바로 비빙 PP예요.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fruit이라는 사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일의 상태를 묘사하는 게 아니죠. 과일에 가해지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거죠. 따여지고 있다. 혹은 따여지고 있는 중이다. 이해되세요? 따라서 비빙 PP가 답이 되려면 정답의 조건이 있어요. 사진에서 반드시 뭐가 확인돼야 될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야 되냐면 동작이 반드시 확인돼야 돼요. 동작 표현이니까요. 그리고 그 동작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겠죠. 당연 사람이 되겠고.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 있는 사진에서 비빙 PP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처럼 남자가 picking fruit 하고 있으니까 비빙 picked 되어지고 있다 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네, 그럼 반대로 말해서 사진에 동작이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럼 비빙 PP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출제자들은 그렇게 보기를 구성하겠죠. 그래서 비빙 PP는 파트 1의 핵심이에요. 이 비빙 PP가 있기 때문에 출제자들의 오답을 만드는 게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은 이제 비록 이론 중심으로 나가지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들었을 때 비빙 PP인 걸 캐치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비빙 PP라는 이 동사구 세 단어 안에서 강세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빙에 떨어져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발음을 해도 빙 PP 하고 빙이 길게 끌릴 거예요. 그걸 듣고 여러분 비빙 PP 하고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6번. 현재 완료 수동태. 6번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 보시면 4번 있죠? 6번이랑 4번 연결하셔가지고 똑같다 라고 표시하세요. 6번이랑 4번 똑같다. 여러분, 현재 완료 수동태는 일단 has 또는 have been pp인데 얘도 역시 주어 자리에 주로 사물이 위치합니다, 여러분. 상태 표현이고요. 현재 수동태랑 해석 똑같죠? 그냥 뭐뭐 되어 있다. 상태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벽의 상태를 묘사할 때 the wall has been painted 할 수 있고요. 또는 the wall is painted 할 수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냥 벽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하니까 당황하셨을 텐데 굳이 차이점을 짚어본다면 has been의 경우는 여러분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페인트 칠이 언제 끝났다는 것까지 알려주는 뉘앙스예요. 지금 막 끝난 상태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반면에 is painted는 그냥 현재의 상태만 묘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사진에서 페인트 칠이 지금 막 끝났는지 아니면 한 3일 전에 끝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무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구별할 필요 없이 다 똑같이 상태 표현이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완료는 다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part 1의 현재 완료는 모두 상태 표현이에요. 그리고 수동태를 다시 요약해드리면 수동태는 주로 사물의 상태를 묘사할 때 등장합니다. part 1에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비빙 PP라는 현재 진행 수동태는 동작을 묘사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은 이론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앞반이랑 이렇게 크로스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지체가 있어서 문제는 뒤에 넘겨보시면 more practice에 8문제 있을 거예요. 그거 과제로 진행을 해주실 건데 반별 게시판에서 음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가볍게 문제 풀어보시되 동사에 집중하면서 리뷰하세요. 아시겠죠? 네, 가급적 받아쓰기도 진행해보시고 받아쓰기 하기 전에 듣고 따라 말하고 듣고 해석해보고 그게 가능하면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잘 못 따라 하겠어. 안 들려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받아쓰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8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OT 하면서 알려드렸던 3가지 반별 게시판, 편집 프로그램, 영영사전 요거 기억하시고요. 과제는 제가 반별 게시판에 다 동일하게 올려드렸는데요. 주교재, 부교재 구매하셔서 컨텐츠 한번 싹 훑어주시고요. 앞으로 내가 공부하게 될 교재들이 어떤 컨텐츠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꼭 more practice 추가 문제 풀어주시는 게 오늘의 과제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스터디 신청하실 분들 제가 신청서 배부해 드렸죠? 네, 저한테 지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점수 잡는 Hackers.